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갤럭시의 대표적인 기능인 빅스비 루틴 100% 활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모드 및 루틴이라고 있죠? 모드 및 루틴 들어갑니다. 모드 및 루틴에 들어오면 모드와 루틴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드와 루틴의 차이는 이 모드는 한 번에 하나만 작동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활성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루틴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충족이 되면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동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루틴의 경우는 자동화에 많이 이용이 되죠. 자, 우선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영화관, 운동, 휴식, 기본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모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수면, 운전, 업무, 그 외에 사용자가 지정한 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관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켜기와 자동으로 켜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직접 켜기의 경우에는 내가 수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미리 지정해 놓은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동으로 켜기를 이용할 경우는 모드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켜기와 자동으로 켜기는 모드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알아보고요. 우선 모드 기능 선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화관 모드죠. 영화관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모드 기능 선택을 보시면 집중하기와 다른 동작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관 모드는 집중하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집중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앱과 알림에 방해받지 않고 현재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동작은 없어요. 자, 아래 보시면 추천 동작이 나오는데요. 방해 금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방해 금지에서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는 전화와 알림을 기본적으로 무음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방해 금지에서도 허용할 부분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메시지가 지금 모두 허용이 안 됨인데요.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방해 금지 모드에서 허용할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급한 전화라든지 꼭 받아야 될 전화는 연락처를 추가해 주시면 방해 금지 모드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연락처 추가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연락처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방해 금지 모드에서도 홍길동에게 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다른 데서 온 전화와 메시지는 모두 받지 않지만 이 홍길동에게 온 전화와 메시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연락처는 내가 원하는 연락처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항목을 좀 더 추가할 수가 있네요. 자, 전화를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는 지정이 돼 있지 않은데 저장된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받거나 또는 즐겨 찾는 연락처에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죠. 자, 현재는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이상 걸려온 전화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꺼져 있죠? 자, 그리고 메시지도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저장된 모든 연락처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나 즐겨 찾는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및 메시지에서 연락처 한 개만 허용됐다고 나오죠. 그 다음 앱 알림도 예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앱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해당 앱의 알림은 예외를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메시지에 체크를 하게 되면 방해 금지 모드에서는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받을 수 없지만 예외 앱을 메시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하는 앱에서 온 알림은 따로 설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팩스를 받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모바일 팩스는 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바일 팩스 앱은 예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방해 금지에서 예외를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앱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현재 방해 금지 모드에서는 지금 나오는 8가지 앱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집중하기 기능이고요. 자, 그다음 다른 동작도 있네요. 자, 다른 동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추천 동작이 나와요. 다크 모드, always on display, 스마트 싱스 제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동작 추가가 있습니다. 동작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동작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휴대폰 화면이 밝으면 주위에 민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밝기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들어간 다음 밝기 선택하시고요. 밝기를 제일 낮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완료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밝기가 8%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관 모드에서 실행될 기능들이 정해졌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직접 켤 건지 자동으로 켤 건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켜기를 할 경우 터치해서 들어가셔서 영화관 모드를 끄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영화가 2시간이니까 2시간을 설정해 두면 영화관 모드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이고요. 직접 끄기 전까지는 계속 영화관 모드가 실행이 되겠죠. 아니면 항상 묵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보통 직접 끄기 전까지로 많이 이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켜기만 눌러주시면 영화관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기 기능이 켜지게 되면서 전화와 메시지는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밝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예외로 설정한 연락처는 메시지와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드에서는 내가 원하는 설정을 미리 해놓고 실행을 해서 원하는 기능들이 켜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휴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모두 추가를 하시면 수면이라든지 운전, 업무 이런 것들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죠. 모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모두 추가한 다음 사용자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할 모드는 출근 시간에 사용될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출근이라고 썼어요. 완료합니다. 그 다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지금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죠. 자, 이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직접 켜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켜기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동으로 켜기 선택한 다음 어떨 때 이 모드가 실행되는지 설정을 하는 거죠. 추천 조건이 앱 실행, 블루투스 기기, 특정 시간 동안, 장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장소를 설정해서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지 지하철역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건 추가를 누른 다음 운전 중이라든지 특정 시간, 장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끊어졌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고 모바일 데이터가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모바일 데이터가 연결됐을 때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른 기능들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정확한 시간대를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오후 11시 37분을 누른 다음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저는 오전 7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오전 7시 30분으로 설정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시간대를 움직인 다음 오전 8시 40분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대략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1시간 10분이 되죠.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터치하시고요. 이번에는 반복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공휴일은 출근을 안 하겠죠? 그러면 공휴일은 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즉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 40분까지 이 기능이 켜지고요. 주중에 켜지게 되고 공휴일에는 꺼집니다. 그 다음 추천 조건, 조건 추가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만 추가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 다음 실행할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집중하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자, 저는 또 다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음악들 많이 들으시죠. 자,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음악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멜론이라든지 벅스 뮤직 같은 것들을 들으실 경우에 그런 앱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앱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유튜브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읽어주기가 있죠. 자, 알림 읽어주기 선택한 다음 알림을 읽어줄 앱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선택을 할게요.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알림 내용이 잠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설정되어 있을 때도 읽어준다고 하죠. 자,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지고요. 언어 및 음성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선택을 하고 한국어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출근 모드에서는 해당 시간이 되면 음악이 나오면서 메시지가 오게 되면 음성으로 메시지를 읽어주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동작 추가를 하겠습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에서 그냥 들을 수는 없죠. 이어폰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동으로 이어폰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버즈가 자동 연결되게 할 수 있죠. 터치하고 들어간 다음 소음 제어 선택하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모드와 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바꿔줄게요.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정한 특정 시간이 되면 유튜브가 재생되고 메시지가 오게 되면 메시지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이 연결되면서 주변 소음을 줄여주게 되죠. 그리고 소리 모드는 진동으로 바꿨죠. 자, 이렇게 전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켜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지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모드는 이렇게 항상 켜놔야 돼요. 자, 켜진 상태에서 특정 시간이 되면 이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모드고요. 루틴의 경우는 자동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켤 필요가 없고 조건만 충족이 되면 내가 설정한 기능들이 자동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루틴을 지정을 해볼까요?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고 루틴이 시작되는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와 무엇을 할까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언제 실행할까요를 조건이라고 하고요. 무엇을 할까요를 실행할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추가하고 그 조건에 합당하면 동작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조건부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차에 탔을 때 내비게이션이 실행이 되고 음악 앱도 실행되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차량에 블루투스 기기들이 있죠. 자, 또는 NFC를 태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를 하나 설정을 해서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이 되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기기 선택을 하시고요. 기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선택 안 함인데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기기가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예요. 자, 이 기기가 연결이 되면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완료됐죠. 자, 이제 무엇을 할지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할 동작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앱을 열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네이버 지도가 있죠. 자, 여기서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내비게이션 선택을 해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네이버 지도 이용하시면 되겠고, 카카오 맵을 이용하시는 분은 카카오 맵에서 길 찾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카카오 맵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안전주행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 주시게 되면 조건과 동작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회사로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진동으로 바뀌게 한다든지,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되면 노래가 플레이 된다든지, 집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켜준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제대로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나 루틴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위젯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위젯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위젯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위젯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위젯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터치하면 커스텀 카메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나만의 세팅을 해놓고 찍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다음에 다시 찍으려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커스텀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세팅 값으로 된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카메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위젯 이름을 지정을 하죠. 자, 그 다음 시작 모드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후면과 전면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그 외에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인물 사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동영상 저장 위치, 그 다음 위젯 배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앨범에 최근 이미지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위젯만 터치하면 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인물 사진 후면 카메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위젯이 설치됐죠. 자, 이제 이 버튼만 터치하면 바로 인물 사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번 카메라에 들어가서 모드 선택하고 전면 후면 카메라 선택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카 찍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셀카 찍을 때는 카메라 들어간 다음 전면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또 인물 사진 누르고 여러 개를 터치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색 위젯인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이죠. 자, 그때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하신다든지 또는 크롬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 URL에 입력을 해서 검색 버튼 누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검색 위젯 창을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검색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검색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크롬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게 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입력창 터치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음성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검색해 볼까요? 미세먼지 수치. 자, 그러면 바로 검색할 수 있죠. 검색 기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은 네이버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그 다음 삼성 인터넷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도 위젯으로 꺼내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터치하시면 유튜브 검색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홈, 쇼츠, 구독이 나오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꺼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아래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유튜브 앱 실행하실 필요 없이 위젯 창에서 홈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쇼츠 누르면 바로 쇼츠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도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신 다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앱이 뭐죠? 네이버 앱이죠. 자, 네이버 앱 선택하면 날씨라든지 출입증, 그 다음 네이버에도 검색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지갑,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는 네이버 앱 말고도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그 다음 밴드, 네이버 지도, 네이버 메모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자주 이용하시는 기능들은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뭐죠?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자, 이 내비게이션 기능도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중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위젯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도착 시간, 그리고 카카오맵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로가기 모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바로가기 모음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길찾기, 교통정보, 음성검색, 지하철 이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길찾기를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실행돼서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길찾기 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이 메모 기능인데요. 삼성 노트 위젯을 꺼내 놓으시면 한 번에 노트의 모든 기능들을 위젯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이라든지 필기체 입력, 일반 텍스트 입력 전부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죠. 매번 노트 열고 새로운 노트 만들어서 직접 입력하고 하는 과정들을 터치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서 메모리를 정리한다든지 쓰지 않는 앱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일일이 디바이스 케어를 실행하실 필요가 없이 위젯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과 메모리 정리가 있죠. 자, 이걸 터치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정리할 때 디바이스 케어를 설정에 들어가서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위젯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메모리가 12기가 중에 6.4기가를 쓰고 있고 저장 공간은 82.9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빗자루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자,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정리만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 들어가셔서 바로 저장 공간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유용한 기능이 이 메모리 정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항상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젯만 정리를 잘 해서 이용을 하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젯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다 보면 위젯이 여기저기 있어서 오히려 정신이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위젯 전용 페이지로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제일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빈 페이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저는 첫 페이지 앞쪽에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자, 여기는 첫 페이지죠. 여기는 자주 쓰는 앱들을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 앞쪽 페이지에는 위젯들을 전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홈 버튼 누르고 첫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좌측으로 넘기면 위젯이 있네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위젯이 선택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젯을 앞쪽 페이지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생성한 위젯들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젯들을 여러 개 꺼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위젯들이 많다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하시면 위젯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젯 스택은 가로 길이가 같은 위젯들끼리는 합쳐줄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네이버 검색 위젯과 노트 위젯은 가로 길이가 같죠? 그러면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 스택으로 겹쳐지게 돼요. 자, 이 구글 위젯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얹어줄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유튜브 검색 기능도 있어요. 이 경우는 세로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세로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위에다 얹어주면 겹쳐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위젯 스택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위젯들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런 커스텀 카메라 같은 위젯은 가로 길이가 다르죠. 이 경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스택은 가로 길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아두시게 되면 한 페이지에 자주 이용하는 위젯들 전부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젯은 스마트폰에서 꼭 써봐야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들을 잘 정리해서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